며느리가 이삿짐 싸라고 한 날, 시어머니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과 며느리는 유산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남편 권노영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째. 아내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났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의 확인해 보셨어요? 며느리 지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던데 법인 자산으로 정리하는 게 세금 문제도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계산이 앞섰습니다. 장례 마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리해야죠. 나중에 더 복잡해지면 어쩌려고요. 지영은 소파 맞은편에 턱하고 앉으며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 땅도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아버님 개인 통장도 정리해야 하고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편히 계시라는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사업을 접고 아버지 회사로 돌아온 그는 이제 이 회사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회사 가는 길에 들렀어요. 벌써 회사에 나가니? 아버지 없는데 누가 회사 돌봐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상우는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크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도 불편하고. 정리. 팔든지 아니면 회사 기숙사로 쓰든지. 어차피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소영은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영정도 제대로 모시기 전에 집을 팔자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아들이 낯설었습니다. 상우야, 내 아버지가 이 집을 얼마나 아꼈는지 아니? 알죠. 그래서 더 잘 쓰려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관리비만 나가고. 지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허영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우와 재혼한 지 1년, 그녀에게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곧 손에 들어올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아파트 있어요. 역 근처에 깔끔한 신축인데 거기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이사 가겠다고 했니? 지금은 정리가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거고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저희 말이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소영의 의견을 들을 마음 따윈 없어 보였습니다. 소영의 머릿속에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회사 서류를 들고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배당금 대신 주식으로 받는 거 어때? 왜요? 세금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나 우리 회사 계속 커질 거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소영의 아버지 정철수는 생전에 사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냥 준 돈이 아니라면서 변호사와 함께 투자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때 정철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사위의 사업은 망했을 테지요. 하지만 권노영은 장인에게 도움받은 사실을 밖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하기에 바빴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영도 남편의 체면을 위해 입을 다물었기에 아들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소영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뭘 동의하라는 거니? 아버님 명의 땅이랑 차량이요. 상우 씨 이름으로 넘기는 거예요. 어차피 회사 일로 쓰던 거잖아요. 소영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자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니? 세무서에서 서류 요청했어요. 빨리 처리 안 하면 상속세 폭탄 맞아요. 상우가 탁자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어머니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소영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뭘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회사 이어받을 건데. 상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돈이 다 제 앞으로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생활비 드릴 테니까 편히 계세요. 생활비. 그 단어가 소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을 남편과 함께 일구고 아버지의 돈으로 회사를 살렸는데 이제 와서 생활비를 받으며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상우야, 소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니? 자수성가 하셨잖아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우신 거. 소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고 다닌 덕분에 자식마저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지.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처럼 회사 잘 키울게요.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소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믿으세요. 진짜 잘할게요. 이제 어머니는 쉬셔야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소영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철수 건노형 투자계약서. 아버지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5년간 쌓아온 주식 보유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서류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소영은 서류함을 다시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소영은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부동산 중개인 오기로 했어. 이 집 시세 한번 알아보자고. 소영은 조용히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실 수도 없고 우리가 결정하면 돼. 지영이 휴대폰을 상우에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여기 봐요. 역세권 아파트 전용 25평. 어머니 혼자 살기 딱 좋잖아. 응, 괜찮네.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이사 비용도 우리가 대주고 생활비도 매달 드리면 되죠. 그럼 이 집은 우리가 들어와 살다가 팔아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고. 소영은 설거지통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났지만 거실에 두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도장 안 찍어주시면 어떡해? 설득해야지.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든가. 상우가 태블릿을 켜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회사 지분은 다 내 거고 아버지 재산도 내가 상속받는 거잖아. 어머니는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분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까다롭게 나오시면 귀찮아지는데. 뭐가 까다로워. 평생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시던 분이 회사 일은 하나도 모르시잖아. 소영은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집에서 애들이나 키웠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회계를 맡았던 자신의 경력은 아들의 기억 속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영이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이 열어 뜰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정리? 아버님 옷이랑 물건들요. 기증할 건 기증하고 버릴 건 버리고. 지영은 옷장을 열더니 양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직 멀쩡한데 기증하면 되겠네요. 잠깐. 소영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아끼던 옷이야. 그래서요? 이제 안 입으시잖아요. 두고 뭐 해요? 며느리 지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밀어내고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감상적이세요. 이런 거 빨리빨리 정리해야 마음도 정리되는 거예요.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흔적을 며느리는 쓰레기 치우듯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재도 정리해서 상우 씨 사무실로 쓸 거예요. 요즘 집에서 일 많이 하니까. 여긴 남편 공간이었어. 맞아요. 이었어요. 이제는 상우 씨 공간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공간이요. 지영은 책장의 책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책들도 헌책방에 팔아야겠네. 어차피 아무도 안 읽을 거 여기 쌓아두고 뭐 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소영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도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고 가! 어머니 마음 상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더 힘드실까봐 빨리 정리하시도록 도와드리려던 거였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불편하게 한 거 안다니 다행이다. 여긴 내가 치울 때까지 그냥 두거라.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영은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회사 직원 2명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회의 좀 할게요. 방해 안 되시죠? 소영이 대답도 하기 전에 아들 부부와 직원들은 남편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집이 회사 회의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회사가 잘 되게 하려는 거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소영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과일을 두고 나오려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일기 전 신규 투자 계획안, 대표이사 권상우. 소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자금 5억 원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빠져 있었습니다. 상우야, 이거 주주총회는 언제 하니? 상우가 과일을 입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요? 그냥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돈을 쓰는 건데 주주들한테 보고해야지. 주주가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 집은 다 제가 받았는 거려.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지분을 가진 주주라는 사실을 아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회사 일은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은 어려우니까 그냥 상우 씨한테 맡기세요. 어머니는 건강이나 챙기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소영은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꺼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뜯는 순간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사전 안내, 상우와 지영이 소영 몰래 집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며 철저히 준비한 흔적이었습니다. 소영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상우와 지영을 불렀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상우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소영이 등기우편을 내밀었습니다. 상우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차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내 동의도 없이 집을 넘기려고?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절차상 그런 거고, 나중에 어머니 몫은 따로 드릴 거예요. 목? 내 집인데 무슨 몫을 준다는 거야?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뜻이 아니면 뭐니? 내가 살던 집을 나 몰래 팔아넘기려고?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어머니는 회사도 모르고 법도 모르시잖아요. 소영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야. 모른다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지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이런 복잡한 일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잘할게요.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날 밤 소영은 서재 서류함을 열고 오래된 계약서와 주식 보유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간 모은 지분 25%와 아버지가 남긴 투자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저 정소영인데요. 상담 예약 좀 하고 싶습니다. 소영은 아들의 만행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소영은 낡은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소영 여사님. 최 변호사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철수가 생전에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정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따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소영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20년 전 작성된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이 계약서 아직 유효한가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정 선생님과 권노영 대표가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금 수익의 일부를 정소영님 명의로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요. 소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배당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했어요. 15년 동안 받았습니다. 최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20%입니다. 여사님은 세일기 전의 주요 주주이십니다. 소영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던 사실이 법률 전문가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많습니다. 최 변호사는 메모지에 항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소집 요청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사 선임이나 해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영은 메모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 아들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는 건 불법입니다. 여사님이 반대하시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아드님은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네, 남편도 밖으로 알리지 않았고 저도 조용히 있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아드님이 방심하고 있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세요. 법적 절차를 밟아 여사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남편분께서 주식으로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님 회사 운영도 도와주시고 실무 경험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소영은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주 들르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경리부 이 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한 고참이었습니다. 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자 소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회사 주주 명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시니까요. 제가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부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불안해합니다. 새 대표님이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신규 투자건도 그렇고 인사도 마음대로 하시려 하고 주주총회도 안 열고 결정하시니까 경영진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신뢰할 만한 분 있나요?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부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김철호 부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이 가장 신뢰하시던 분이에요. 기술도 있고 경영 마인드도 있으시고. 소영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언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큰 도움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쪽에 김철호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부장이 추천한 사람이었지만 소영은 성급하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맡길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남편의 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버릴까봐 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그 안에는 오래된 회의록과 경영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3년 전 기술개발 보고서에서 김철호 부사장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주도해 회사 매출을 20% 끌어올린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의 메모가 여백에 적혀 있었습니다. 철호 덕분에 살았다. 믿을 만한 사람. 소영은 계속 자료를 찾았습니다. 2년 전 경영 위기 때의 회의록도 있었습니다. 김철호 부사장이 구조조정 대신 외부 혁신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위기를 넘긴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오랜 거래처 사장을 만났습니다. 남편 생전에 자주 왕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철호 부사장이요. 그분은 업계에서 평이 좋습니다. 성실하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잘 지키시고 사장님이 안 계시면 회사가 흔들릴까 걱정했는데 그분이 계시니 괜찮을 겁니다. 거래처 사장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길에 회사 앞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오래전부터 회사 직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사장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철호 부사장님 아세요? 아, 그분. 참 좋은 분이죠. 항상 예의 바르시고 회사 사람들도 그분 이야기만 나오면 칭찬이에요. 소영은 일주일 동안 조용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과거 공지사항도 찾아봤습니다. 김철호 부사장 이름으로 올라온 글들은 직원복지 개선, 안전관리 강화, 교육 프로그램 신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직원들의 감사 인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영은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생전 마지막 해에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상우는 아직 어리다. 경험도 부족하고 성격도 급하다. 하지만 내 아들이니 고민이다. 나중에 철호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남편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지. 검증은 끝났습니다. 김철호 부사장은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직원들의 신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와 지영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소영은 서류를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응, 있어. 어디 다녀오셨어요? 낮에 집에 안 계시던데. 지영의 목소리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했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괜찮아. 무슨 일로 왔니? 서재에 물건 좀 두려고 왔어요. 그럼 물건 두고 가거라. 소영은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등을 따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소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전에 이 부장에게서 받은 김철호 부사장의 연락처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부사장님. 저 정소영입니다. 권노형 사장 부인이에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시간 되실 때 뵙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 일로 상해 드릴 게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언제 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영은 침대 옆에 놓여있는 부모님의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대답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미소가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소영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소영은 가방 속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투자 계약서, 주식 보유 내역, 최 변호사의 법률 자문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김철호 부사장은 약속 장소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사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부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요즘 회사 상황 어떤가요? 부사장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새 대표님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데 경영진 의견은 듣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부사장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신규 투자건이 가장 큽니다. 5억 원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쏟아붓겠다고 하십니다. 주주총회 승인도 무조건 받아내라고 하셨고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본인 사람들로 채우고 계십니다.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 계약서와 주식 보유 내역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부사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보다가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부사장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더니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모님, 이건 회사를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부사장님을 찾았어요. 소영은 부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을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해요. 부사장은 소영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남편이 가장 신뢰했던 분이잖아요.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부사장님밖에 없어요. 부사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을 돕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소영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거실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상우와 지영이 이삿짐 업체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소영의 목소리에 상우가 돌아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마침 잘 오셨네요. 지영이 계약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계약했어요. 역세권 신축이에요. 다음 주에 이사 가시면 돼요. 내가 언제 이사 간다고 했니? 상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이 집은 회사 명의로 넘어가요. 법적 절차 다 끝났거든요.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동의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제가 상속받았으니까요. 지영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새 아파트도 깔끔하고 좋아요. 관리도 편하시고.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그래서 추억 같은 거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제 새로운 인생 사시는 거예요. 상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예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기로 했으니까 어머니 짐 중요한 것만 미리 싸두세요.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주주총회 소집 공고 내주세요.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회사 게시판과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상우는 공고를 보고 경리부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주주총회를 소집했어? 이 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률 대리인? 누구?
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상우는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주주가 누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 하지만 대표님, 법적 효력이 있는 공고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상우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알았어. 형식적으로 열면 되잖아. 어차피 의결권은 나한테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나보다 주식 많은 사람이 없을 텐데 뭘. 주주총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소영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소영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우와 지영,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되면 시작합시다. 별거 아닌데 빨리 끝내죠. 상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상우와 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소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최 변호사와 김철호 부사장이 따랐습니다.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영은 상우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했어. 주주요? 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식은 상우 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소영은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우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분은 아버지 유산에서 받으신 게 다잖아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제 편이라 믿었기에 상우는 당연히 자신이 최대 주주라고 믿었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작성된 투자 계약서와 함께 15년간의 주식 수령 내역이 차곡차곡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분이 있었어. 뭐라고요?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 회장님과 권노형 대표 사이에 투자 계약서입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정소영님은 현재 총 45%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꺼내는 거예요? 소영은 며느리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꺼낸 게 아니야. 원래 내 권리였어. 다만 조용히 있었을 뿐이지. 상우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처가 도움을 받았다는 걸 숨기고 싶어 하셨어. 나도 남편 체면 살려주려고 입 다물고 있었고, 그동안은 내 아버지에게 위임했으니 내가 나설 일이 없었지. 그래서 계속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 소영은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구나.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내 권리를 무시하고 회사를 망치려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갑자기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회의 진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주 지분 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격리부 이 부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상우는 자료를 보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신규 투자 건 5억 원 집행에 대한 승인입니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우는 당황한 채로 일어섰습니다. 준비해온 자료가 있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김철호 부사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진행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지켜본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안건에 반대해.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뭘 알고 반대하세요? 나는 결혼 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했어. 숫자는 읽을 줄 알아. 소영의 말에 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의결을 진행했고 결국 구결되었습니다. 상우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이 사진 개편에 관한 건입니다. 나는 김철호 부사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천합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상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받기로 했잖아요. 소영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니? 주주총회도 제대로 안 열고, 직원들 의견도 안 듣고, 검증 안 된 투자나 하려고 했잖아. 하지만 저는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회사를 망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야. 제대로 지킬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 김철호 부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뜻을 이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권 대표님도 이사로 남아 경험을 쌓으시면 됩니다.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권력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철호 부사장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지영이 가방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소영은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한 게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간 것뿐이야.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우와 지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돈도, 회사도, 권력도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김철호 부사장이 소영을 따라왔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회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니에요. 부사장님이 잘 이끌어주세요.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주로 남아서 지켜볼게요. 회사가 잘 되는지도 확인하고. 부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이삿짐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박스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우와 지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소영은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취소했어.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지영이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소영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존중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잖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상우와 지영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 회사 일을 배워야 해. 김 부사장 밑에서 제대로 배우고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그때 회사를 맡으면 돼. 지금은 안 되는 거네요. 지금은 안 돼. 사실 소영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생각도 있었지만 일부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우와 지영은 자정이 넘도록 무릎 꿇고 사죄하다 모든 걸 체념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회사를 찾았습니다. 회사를 들어가며 소영은 본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를 반드시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소영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정철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소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 제대로 지켰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책상에 앉아 회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철호 대표의 경영이 순조로웠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우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이번 주말에
식사 같이 하실래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요구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어머니 좋아하시는 식당으로 제가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시작이라도 했습니다. 여보, 상우는 아직 회사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 몫은 찾았으니 서운해 말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소영의 공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찻잔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후 40년간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배신당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짐덩이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정소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